토마스 알바 에디슨에게 순전히 이론적이기만 하거나 기술적이기만 하거나 창의적이기만 한 문제는 없었다. 발명은 기술적인 과정이자 연속체였고 하나의 발명 과정이 다른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었다. 일례로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단순한 전구 하나가 아니라 전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전기 조명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복잡한 대규모 발명을 추진하면서 에디슨은 프로젝트의 세세한 사항들을 모조리 메모해 두었다. 그의 꼼꼼하고 치밀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세부 사항을 점검하면서 기술적 면뿐 아니라 경제성까지 세밀히 따졌다는 점이다. 전구 필라멘트를 개발하던 초기에 백금이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비싼 가격이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원료라 해도 원가가 높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곧 조달이 용이한 백금의 원료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그러는 한편 백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소 필라멘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내구성이 강한 필라멘트를 찾은 다음 효과적인 발전기 설계안을 만들기 위해 고생할 때도 에디슨은 전체 전기조명 시스템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는 실내 전등은 주로 밤에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발전 및 공급 시스템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낮에는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용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동안 쓰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전체 인프라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모터를 포함해 온갖 종류의 기계를 제조하고자 했다. 백열등이 밤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라면 엘리베이터는 낮 동안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관 산업,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까지 동시에 생각했다는 점은 실로 놀랍다. 이는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품의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려면 반드시 두 명의 스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술 분야의 스승과 경제 분야의 스승이 그것이다. 초기에 에디슨은 기술적인 면만 고려한 해결책이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의 첫 번째 특허품인 전기식 투표 기록기의 상업적 실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에디슨 축전지라 불리는 알칼리 축전지를 발명할 때의 과정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축전지의 전극으로 이용되는 납 대신 카드뮴이 훌륭한 대체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뮴은 납보다 훨씬 가벼웠고 부식되거나 마모될 가능성도 적었다. 그러나 경제성을 따져보니 카드뮴에는 커다란 단점이 숨어 있었다. 납은 파운드당 4센트에 불과했지만 카드뮴 가격은 1달러 20센트나 되었던 것이었다. 초기에 에디슨은 저렴한 카드뮴 원료를 찾아냄으로써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결국 그는 카드뮴을 버리고 기술적 요구와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니켈, 철, 축전지를 개발할 때까지 에디슨은 수만 번에 이르는 실패를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시판되던 축전지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따라야 하는 두 스승 중 하나가 경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연구를 재개했다. 머릿속 또는 책상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시장에서도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더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내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가? 이걸 판매할 수 있는가?